전 세계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거의 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죠. 하지만 여기 유럽의 한 작은 나라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바로 리히텐슈타인입니다. 종종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곳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 수준을 자랑하는 곳이죠. 인구는 고작 4만 명에 불과하지만 이 놀라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 100%의 문자 해독률, 그리고 국가 부채가 전혀 없는 정부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수많은 큰 나라들이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엄청난 번영을 이끄는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성공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경제 환경.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공국. 리히텐슈타인은 면적이 겨우 16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약 4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수도인 파두츠에는 약 6천 명이 거주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름다운 알프스 풍경에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에 살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시골 지역에서도 이 나라의 부유함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평범해 보이는 집 앞에 고급 차들이 주차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와 천연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리히텐슈타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1인당 소득을 자랑합니다. 2022년 명목 1인당 GDP는 무려 18만 7,267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억 5,300만 원이라는 놀라운 액수에 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리히텐슈타인에는 대외 부채가 전혀 없다는 점인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성과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안정은 스위스나 룩셈부르크처럼 국제적인 부를 유치하는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에서 비롯됩니다. 우호적인 세금 정책과 정치적 안정성은 부유한 개인과 기업들에게 안전한 투자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만이 이 나라의 유일한 강점은 아닙니다. 리히텐슈타인은 고부가 가치 제품에 특화된 탄탄한 산업 부문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인공치아의 약 25%를 생산하고 자동차 전자 부품도 제조하죠. 이러한 산업들은 금융 부문을 보완하며 일자리와 경제적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혁신은 리히텐슈타인 성공의 중심에 있으며 수익의 약 32%가 연구 개발에 투자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술 발전을 이끌고 4,700개가 넘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 나라의 고용 기회는 매우 풍부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매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과 같은 이웃 나라에서 통근하고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낮은 세율 또한 경제 모델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카타르와 같은 자원 부국처럼 풍부한 금융 및 산업 기반 덕분에 정부는 국민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도 높은 수준의 교육 및 의료를 포함한 훌륭한 공공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경제적 성공과 혁신적인 산업 외에도 리히텐슈타인의 통치 방식과 예교는 왕실의 권위와 민주적 원칙을 현대 군주국 중에서도 보기 드문 방식으로 결합하여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 역사와 정치 구조.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자리한 리히텐슈타인은 크기가 아니라 독특한 통치 방식과 예교로 주목받습니다. 인구 4만 명 미만, 면적은 60제곱마일, 약 160제곱킬로미터, 이 조금 넘는 이 나라는 평화, 동맹, 그리고 군주제와 민주주의의 균형을 통해 번영하고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국가인 젊은 라인강 위에서 하이온 더 영라인은 군주제, 특히 국가 정체성의 중심인 유한 2세 공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반영합니다. 이 공국은 왕실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대적인 도전에 적응해왔습니다. 1868년 리히텐슈타인은 군대를 폐지했습니다. 국가의 크기를 고려할 때 전통적인 국방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대신 스위스와 국방협정을 맺어 상비군이 없는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전략적인 결정은 갈등보다 평화를 우선시하며 국가의 역사와 정책을 만들어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리히텐슈타인은 중립을 유지하며
유럽 대부분을 휩쓴 파괴를 피했습니다. 이 중립 덕분에 성장과 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전후 시대에 더욱 강해질 수 있었죠. 오늘날에도 중립은 외교적 지혜와 동맹의 힘을 상징하며 국가 정체성의 초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통치 방식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곳은 입헌 군주제 국가로 군주가 법안 거부권과 의회 해산권 등 상당한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군주의 적극적인 역할은 유럽의 다른 군주국들과 차별화되는 점이죠. 1921년에 제정되고 2003년에 개정된 헌법은 의회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적 권리를 결합하여 시민들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고 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란드타그라고 불리는 입법부는 비례대표제로 선출된 25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독특한 시스템에서는 정치 권력이 군주, 의회, 그리고 시민들 자신에게 분배됩니다. 군주와 국민 모두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어 통치 방식이 전통과 현대 민주주의 이상을 모두 반영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공국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이 독특한 정치 구조와 역사가 다양하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모든 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국가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께 10초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 버튼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와 저희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 멋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떠세요? 3. 인구 통계와 생활 방식. 리히텐슈타인은 2024년 기준으로 약 4만 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공국입니다. 이 작은 나라는 11개의 지방자치체로 나뉘어 있으며 가장 큰 곳은 약 6,100명이 사는 션이고 수도인 바두츠에는 약 5,8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다양한 인구 구성입니다. 주민 3명 중 1명은 외국인이며 대부분이 인근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조화는 리히텐슈타인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작지만 활기찬 사회에 독특한 색채를 더합니다. 인구 밀도를 보면 리히텐슈타인은 제곱킬로미터당 약 249명으로 의외로 꽤 빽빽합니다. 인구 대부분은 지형이 완만하고 경제적 기회가 풍부한 라인강 계곡을 따라 거주합니다. 이 지역이 바로 국가 생활과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죠. 연령 분포를 보면 이 나라는 균형 잡힌 인구 구조를 보여줍니다. 2020년 기준으로 주민의 약 15%가 14세 미만의 어린이였고 약 67%가 15세에서 64세 사이의 근로 연령층이었으며 거의 19%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이 균형은 국가의 탄탄한 노동력과 번영하는 경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0년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의 약 92%가 공용어인 독일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많은 현지인들은 주변 지역의 언어 전통과 밀접하게 관련된 독특한 알레만 방언으로 대화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세계에서 극소수의 나라만이 주장할 수 있는 100%의 문자 해독률을 자랑합니다. 교육에 대한 헌신은 인상적인 기대 수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여성의 평균 수명은 85살이며 남성은 약 79살까지 삽니다. 이 평화로운 나라는 전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도 중립을 지켰습니다. 덕분에 다른 나라들이 재건에 힘쓰는 동안 꾸준한 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죠. 리히텐슈타인의 삶은 단순함이 특징이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최신 고급 아우디를 몰고 뒷마당에서 꿀벌을 키우거나 신선한 우유를 얻기 위해 소를 돌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현대성과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죠. 공동체 의식은 특히 국가 기념일에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시민들과 정부 관리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상호 신뢰와 따뜻함 속에서 단결을 축하합니다. 주민 3명 중 1명이 외국인이고
공동체가 이처럼 현대적인 사치와 전통적인 단순함의 독특한 조화 속에서 번성하는 나라에 사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4. 일상생활과 문화. 리히텐슈타인의 심장부인 파두츠는 현대성과 평온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공국의 수도입니다. 이곳은 번잡한 수도라기보다는 깨끗하게 잘 정돈된 알프스 마을 같은 느낌을 주죠. 거리는 깔끔하고 소박하면서도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지만 정말 눈에 띄는 것은 들리지 않는 것, 바로 소음입니다. 끊임없는 움직임이 지배하는 대부분의 수도와 달리 파두츠는 평온함이 가득합니다. 이 고요한 평화로움은 숨막히는 알프스 풍경과 어우러져 차분하면서도 비범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크기는 작지만 리히텐슈타인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수장인 한스 아담 2세공은 전통과 현대적 리더십을 겸비한 억만장자 정치가입니다. 상징적인 파두츠 성에 거주하는 군주는 국민 및 정부와 깊이 관여하며 국가의 안정과 연속성을 상징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또한 예술과 교육을 통해 발전을 포용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개인 소장품 중 하나인 왕가의 예술 컬렉션에는 주요 박물관 전시품에 버금가는 걸작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의성에 대한 이러한 열정은 문화 보존에 대한 공국의 헌신을 반영합니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1961년에 설립된 리히텐슈타인 대학교는 건축, 경영, 혁신에 중점을 둡니다. 이곳의 학생들은 평온함이 집중과 성장을 촉진하는 독특한 학습 환경을 경험합니다. 조용한 거리나 문화적 기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히텐슈타인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번성한다는 점입니다. 인구 4만 명 미만의 이 나라에서는 유대감이 매우 깊습니다. 국가 축제는 가족, 정부 관리, 심지어 왕가까지 모두를 하나로 모아 음식을 나누고 전통을 축하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사회적 경계를 허물며 국가의 통합 정신을 구현합니다. 하지만 리히텐슈타인처럼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상과 이토록 잘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유럽의 심장부라는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5. 전략적 위치와 접근성. 이 나라는 서쪽으로는 스위스, 동쪽으로는 오스트리아, 북쪽으로는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이탈리아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고 그림 같은 나라들로부터 차로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죠. 이러한 위치는 여행자들이 한 번의 여행으로 다양한 문화와 풍경을 탐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접성에 대해 말하자면 취리히는 리히텐슈타인에서 차로 불과 1시간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상위 3위 안에 자주 꼽히는 취리히는 리히텐슈타인의 조용한 매력을 훌륭하게 보완해줍니다. 취리히의 국제적인 매력에 빠져들든 리히텐슈타인의 평온한 분위기를 즐기든 이 지역은 잊을 수 없는 여행을 선사할 것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유럽에 있지만 유럽연합, EU, 회원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처럼 생겐 조약에는 참여하고 있죠. 이 덕분에 여행이 훨씬 간단해지는데 생겐 비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리히텐슈타인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나라 전체를 편안하게 둘러볼 수도 있죠. 하지만 국제 여행객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에는 자체 공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리히텐슈타인에 도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육로입니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스위스의 취리히 공항이나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루크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온 다음 경치 좋은 드라이브나 기차를 타고 최종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전략적 위치 덕분에 여행자들은 유럽의 가장 유명한 목적지들과 연결되지만 리히텐슈타인 자체는 그 여정을 충분히 가치 있게 만드는 역사, 문화, 그리고 자연의 풍부한 조화로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6. 관광과 명소. 리히텐슈타인의 가장 상징적인 명소 중 하나는 수도 파두츠 위 높은 곳에 자리한 파두츠 성입니다.
이 나라 군주의 공식 거처 역할을 하는 이 수백 년 된 요새는 역사가 깊이 깃들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볼 수는 없지만 성의 인상적인 위치와 라인강 계곡의 탁 트인 전망은 이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꼭 들러야 할 필수 코스입니다. 발처스, 벨저즈, 마을의 구텐베르크 성 또한 인상적입니다. 경치 좋은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이 중세 시대 건축물은 과거의 유물일 뿐만 아니라 활기찬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이곳의 장미 정원이 다양한 문화 행사의 배경이 되어 방문객들에게 이 지역의 전통과 소통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술 애호가라면 파두츠에 있는 쿤스트 무제움 리히텐슈타인, 쿤스 뮤지엄 리히텐슈타인은 반드시 봐야 할 곳입니다. 세련된 검은 정육면체 건물에 자리한 이 현대 미술관은 풍부한 현대 걸작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 애호가들은 리히텐슈타인 국립박물관에 매료될 것입니다. 이곳의 지역 전통, 종교예술, 자연사에 관한 전시물들은 국가의 문화적 뿌리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리히텐슈타인의 자연 경관은 아름다운 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약 75km에 달하는 리히텐슈타인 트레일은 나라의 11개 지방자치체를 모두 통과합니다. 이 경치 좋은 길은 포도밭과 산에 숨막히는 전경을 제공하며 길을 따라 만나는 명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상호작용형 리스터이 앱 덕분에 더욱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말분, 멜번, 스키 리조트는 가족과 야외 활동 애호가들을 위한 평온한 안식처로 변신합니다. 붐비지 않는 슬로프와 친근한 분위기로 유명해 스키, 스노보드를 즐기거나 그저 알프스 경치를 만끽하기에 훌륭한 선택이죠. 눈이 녹으면 말부는 등산객들의 천국이 되는데 그 등산로를 통해 묻지 않은 초원, 드라마틱한 봉우리, 그리고 상쾌한 산 공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90헥타르에 달하는 루겔러 리트 자연보호구역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생생한 시베리아 붓꽃과 번성하는 야생동물로 유명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재도입된 흰 황새의 서식지이기도 한데 이 황새들은 보호구역의 성공적인 보존 노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매력은 한대에도 이어지지만 전국의 호텔이 약 35개뿐이어서 숙소는 제한적입니다. 평균 1박 요금은 약 20만 원 선이므로 여행객들은 방을 확보하기 위해 일찍 예약해야 합니다. 가장 저렴한 여행지는 아닐 수 있지만 뛰어난 서비스와 평화로운 환경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투자입니다. 문화 행사는 이 알프스 국가에 또 다른 활기를 더합니다. 리히텐슈타인 국제영화제는 전 세계 영화 제작자와 애호가들을 끌어들이며 예술에 대한 국가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영화 상영회에 참석하든 1년 내내 열리는 수많은 야외 행사 중 하나를 탐험하든 리히텐슈타인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의 매력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역사적인 성, 활기찬 문화 행사, 아니면 숨막히는 자연 경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 구독과 팔로우 잊지 마세요. 7. 그 외의 독특한 특징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토큰 및 신뢰 기술 서비스 제공자법, 즉 블록체인법으로 알려진 미래 지향적인 법률 덕분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에 도입된 이 법률은 토큰 경제에 대한 견고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블록체인 서비스의 소유권, 이전, 규제 감독을 다룹니다. 기술 중립적이고 적응 가능한 설계는 탈중앙화 금융, 더파이, 이나 대체 불가능 토큰, NFT 같은 새로운 혁신이 등장해도 그 유효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친화적인 환경은 전 세계 블록체인 기업들을 유치하여 디지털 금융 허브로서의 리히텐슈타인의 명성을 굳혔습니다. 이 나라는 매년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최첨단 발전을 탐구하는 플랫폼인 토큰 서밋, 토컨 서미트를 개최합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PwC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곳으로 인정받은 리히텐슈타인의 세금 시스템은
새로운 세법 없이도 명확성을 제공하며 기존 규정의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금융을 넘어 리히텐슈타인은 서비스 혁신에서도 뛰어납니다. 리히텐슈타인 우체국 리턴스티니스 포스트 에이지은 18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업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긍정적인 재무 성과를 보고했으며 소포 물량의 증가가 전통적인 우편물의 감소를 상쇄했습니다. 최근에는 우체국을 편리한 위치로 이전하고 무인 소포 접수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고객들이 우편 업무를 처리하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파두치의 포스트 카페 같은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물류, 스캔, 금융 솔루션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표 컬렉션을 통해 국가 문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리히텐슈타인의 올림픽 성과는 그 규모에 비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1936년에 처음 출전한 이래 동계 올림픽 알파인 스키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6개 등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했으며 이는 이 업적을 달성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주요 기여자로는 벤첼, 옌트셀, 가족이 있습니다. 하니 벤첼은 1980년에 2개의 금메달을 포함해 4개의 메달을 땄고 그녀의 오빠인 안드레아스 벤첼은 80년대에 2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하니의 딸인 티나 바이라터는 2018년 슈퍼대회전에서 동메달을 추가하며 가족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프롬멜트, 프라멜트, 형제인 빌리와 파울 역시 스키 종목에서 동메달을 가져왔습니다. 주민 약 3,600명당 올림픽 메달이 거의 한 개꼴로 리히텐슈타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메달 수를 자랑합니다. 선구적인 블록체인 정책부터 문화 및 스포츠의 우수성에 이르기까지 이 작은 나라는 위대함이 크기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인상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리히텐슈타인의 매력은 이 영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국가 중 하나에서 살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독특하고 도전적인 길을 제공합니다. 8. 거주 및 취업 기회 리히텐슈타인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것은 가능한 선택이지만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여정은 국내에 기반을 둔 회사로부터 고용 계약을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취업 비자를 얻는 열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비자가 승인되면 고용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로 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작은 예외가 있는데 자신의 전공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턴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비자 신청 절차는 스위스 대사관에서 처리하는데 이는 리히텐슈타인이 스위스와 바티칸에만 외교 대표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직업으로는 엔지니어링, 야금, 공작기계 제작, 정보기술, 마케팅, 통역, 그리고 고등교육 교수직 등이 있습니다. 언어 능력은 필수적이며 독일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경제적으로 리히텐슈타인은 강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수치를 기록하며 평균 연봉은 약 92,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2,420만 원이라는 인상적인 수준입니다. 이는 이웃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하지만 생활비도 마찬가지로 비싸서 주거, 식료품, 의료비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직원들은 비용이 더 저렴한 인근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에 살면서 매일 통근합니다. 실제로 전체 노동력의 절반 이상인 약 55%가 매일 국경을 넘어 통근하는데 이는 지역 고용 허브로서의 리히텐슈타인의 역할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의 거주 및 취업 허가는 특히 유럽연합, EU, 이나 유럽경제지역, EA,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매년 제한된 수의 거주 허가증만 발급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영구적으로 정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상은 상당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최고 수준의 유료 서비스, 훌륭한 교육 시스템,
그리고 범죄율이 매우 낮은 놀랍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가의 작은 크기는 긴밀한 공동체 의식과 평화롭고 수준 높은 생활 방식을 조성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의 강력한 경제, 높은 급여, 그리고 평온한 삶의 독특한 균형은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들지만 이곳에서 살고 일하는 길은 성실함과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비범하게 작으면서도 엄청나게 번영하는 나라에서의 삶의 흥미가 있다면 리히텐슈타인이 바로 당신을 위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